뉴스인 뉴스 오늘은 부동산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비슷하게 맞추는 걸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또 현실화 계획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를 좀 최대한 붙여놓자. 특히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붙여놓자라는 게 그동안의 방향이었잖아요. 이걸 네네.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집값이 급등하니까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징벌적 과세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행 아파트 기준에서는 시세의 60에서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걸 2030년까지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집값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예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69%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시가는 10억이고 공시가격은 5억인데 네. 왜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 10억짜리인데 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수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과거에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너무 많이 올리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지금은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이건 징벌적 과세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좀 꺾였거든요. 좀 꺾이고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돼. 예전 수준 정도 60에서 7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또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더 올리지 않고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묶어놓는다면 당장 뭐 내년 종부세 부담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람들이 동결을 되면 종부세 똑같은 거 아니야?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갑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네. 시세대로 올라가는 것만큼 공시가격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플러스 알파 더 올려서 현실화를 하겠다는 걸 플러스 알파를 제외하고 시세 네. 상승분만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올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용 84 같은 경우 451만 원을 냈는데 네. 내년에는 583만 원 정도, 32% 정도 늘어납니다. 보유세가 32% 늘어난다. 네, 늘어나는데 이거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강북 한번 보면은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252만 원에서 283만 원으로 12% 정도 내년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부담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완화가 될 거다. 그거보다는 좀 완화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걸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여기서 한 20, 30% 더 올라갑니다. 네. 자, 근데 당초 목표치가 90% 수준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근처에도 못 갔는데 이거를 동결하겠다고 한 배경은 뭔가요? 이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좀 베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지금 벨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게 1월 1일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1월 1일인데요. 그렇죠. 자, 작년으로 돌아가 보죠. 작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높은 가격이 나왔는데 1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예. 금리가 폭등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12월이 되니까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을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왜 떨어지지 않는 가격으로 되느냐. 강력한 조세 저항이 나오게 되고 민심이 나빠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좀 문제다. 시세 올라가는 것 정도만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실화율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총선을 겨냥한 조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 봅니다. 네네. 자, 근데 로드맵이라는 거는 네. 전년도 성과를 달성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후퇴를 해버리면 이거 뭐 사실상 폐기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폐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다시 급등을 한다면 또 반대 목소리, 명분을 네.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집값이 꺾였거든요. 꺾이고 조정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현실화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적인 폐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이제 세 부담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보유 능력이 좋아지고 심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네. 이런 조치가 혹시 뭐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나의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집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집값을 작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금리.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요.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집값이 올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유세 부담이 조금 예상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네. 집 사자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에 집값 상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네네. 연말 되니까 내년 집값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반등한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추세가 다시 꺾인 건가요? 시세가 꺾였습니다. 아마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요가 왜 감소되냐고 좀 살펴보면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매매 거래량, 우리가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CG 보이시죠? 거래량 보면 4월, 5월, 6월이 계속 3천 건대를 머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천 건대, 10월에는 줄었네요. 2천 건대로 내려왔고요. 네. 이런 분위기라면 2천 건대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량이 줄어드는 게 공급이 없어서입니까?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사줘야 되고요.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또 하나의 지표가 매물이거든요.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8만 호까지 늘어났는데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네. 사려는 사람들이 지금 관망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 매물도 줄고 있는데 수요도 붙지 않는다. 수요가 붙지 않는다. 근데 그 수요가 이제 실수요냐, 투자 수요냐 이걸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두 개 다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 수요 먼저 감소를 합니다. 투자 수요가 살아나야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이제 실수요자들도 움직이는데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요. 지금 실수요자들도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올 상반기에 규제도 풀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8억 5천, 9억까지 반등은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9억 수준을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전고점 10억을 뚫고 11억, 12억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고 관망으로 돌아서니까 매물은 늘어나고 네.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연초에 뭐 미분양 급증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뭐 규제 지역 풀고 전매 제한 풀고 했는데 그 조치들이 별로 약발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약발 때문에 반등을 한 거고요. 상반기에 거래량도 늘어나고 집값도 7억 정도 떨어졌던 집값이 8억, 9억까지는 올라갔는데 추가 약발이 필요한데요. 추가 약발이 뭐냐면 금리거든요. 금리가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예. 기대와 달리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요. 내년에 미국에서 0.25 정도 내릴 수는 있겠으나 네. 미국이 0.25 내려도요. 한국은행이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왜요?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이 한두 번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은 내리지 못합니다. 네. 시장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내리기 쉽지 않겠다. 네.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강남에서는 뭐 신고가 거래도 속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강남 집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네. 주변이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이건 특수 지역이고요. 압구정이나 강남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도 통계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일부 지역들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 어렵게 나와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잘 맞추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특수 지역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지금 약세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의 그 답변에 약간의 그 반론을 좀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잠시 보면서 여쭤보면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내년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입주 물량 줄어들면은 가격 오르지 않을까요?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입주 물량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공급 물량 플러스 다른 요인들, 금리나 정책이나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3, 4년 후에 반등하는데 힘이 될 수는 있으나 내년 당장에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18년, 19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7천 호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10년 내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이론적이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런 네. 추이가 3년, 4년 정도 이어진다면 네. 3, 4년 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내 집 장만하려고 하셨던 분들 네. 일단 기다려요? 아니면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준을요. 꼭 사야 되는 분들, 머스트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하시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셔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면 큰 문제되지 않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승장이라면 사셔야 되는데 지금은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